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 등록 거부라는 초강수에 밀려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인적 청산이나 징계는 쏙 빠진 채 당대표조차 낭독을 회피한 기만적인 선언에 불과했습니다. 당의 쇄신보다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지도부, 그리고 선거 참패를 직감하고 출마를 기피하는 중진들까지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의힘의 자중질환과 오세훈 시장이 던진 승부수의 진짜 의미를 이어지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초강수를 두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3시간 넘는 의총 끝에 전 의원 결의문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륜이라고 보기 애매한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시작한 송원석 원내대표는 마지막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다며 총의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첫째,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다시 밝히는 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입장 정리를 요구하면서 갈등과 오해가 증폭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은 경계하자고도 했습니다. 당 내부 인사가 아닌 부분과 보조를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입을 닫고 있던 중진들도 절윤을 요구했습니다. 전륜한다 라는 의미로 분명히 메시지를 내는 게 선명성 또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옳은 일일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뿐 아니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TK 자민련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뭉치기 위한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 시장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수도권 선거에서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우리 당이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답을 제시해야 될 때다. 하지만 3시간 넘게 진행된 의총 끝에 나온 결의문의 내용은 허망했습니다. 12.3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절윤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데 그쳤습니다. 의총 내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던 장동혁 대표. 일부 의원들이 직접 결의문을 읽어달라 요구했지만 거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이걸 절윤이라고 해야 되나요? 윤어게인 반대? 윤어게인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계엄 1주년에도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도 하지 않았던 성명을 지방선거에 몰려서 한 셈인데 이 소식 먼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드라이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게 디테일하게 좀 그 각주를 붙이는 건 우리 부대님과 같이 이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상황 이렇습니다. 어제 3시간 동안 오후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이요. 결의문이라는 것을 냈는데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 이렇게 딱 2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어게인 반대인데 이게 저는 한 6시 좀 되기 전에 5시 이후에 나왔죠. 처음에 연합 속보만 딱 떴는데 윤어게인 윤 대통령 정치 복귀 반대. 이게 뭔 소린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정치 복귀인가? 라고 했더니 이게 윤어게인 반대더구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요약하느냐가 언론사 사이에서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걸 절윤으로 보느냐, 절윤 결의문으로 보느냐, 아니면 단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치 복귀 반대하는 일종의 의원들의 의견문에 불과하냐, 이렇게 극단으로 좀 나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극명한 차이를 또 그 안에서 좀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절윤이라고 한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반 명사처럼 통칭으로 쓰이고 그 안에서 세밀하게 봤을 때 이제 이게 윤어게인 반대냐 아니면 윤석열을 절윤을 제대로 하려면 제명을 해야죠. 지금은 이제 탈당만 한 거잖아요. 제명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
반대잖아요.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당론이 부분도 바뀐 게 아닙니다. 그것까지 해야지 저륜인 거지. 지금은 윤호개인 반대. 그런데 이제 통칭으로 이제 다 저륜이라고 우리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저륜이라고 표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 저륜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저는 평소에 봤을 때 이 태도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윤석열과 관련해가지고 재판이 있을 수가 있고 관련된 뭐 내란 공범들 재판이 있을 때 국민의힘의 사람들은 마치 법적인 해석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옹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석열 2심 선고 전에 구형 전에도 뭐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되냐 무기징역을 구형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저는 당연히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인데 사형을 그 구형하고 선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자체가 저는 옹호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외에 나머지 또 이제 그 다른 쪽에서도 이제 다른 진영에서도 이제 그런 주장을 펴는 다른 방향에서 네. 그런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긴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태도부터 고쳐야 되는 게 이런 태도를 고치지 못하는 게 이 사람들도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한 거죠. 뭐가 이 윤어게인의 어떤 강성 지지층, 극성 지지층, 극우파들, 뭐 전환길,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 자기도 모르게 은근슬쩍 신경 쓰이고 불안하고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굳이 뭐 내가 뭐 여기서 한마디 하냐 좀 그렇죠. 참았다가 총선 전에 가서 뭐 장동혁이 잡으면 장동혁한테 줄 쓰고 뭐 나경원이 잡으면 나경원한테 가면 되지. 내가 뭐 여기서 뭐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장동혁 지도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뭐 이상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 견제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현역 의원들이 안 나서니까 출마자들이 나서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후보 등록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제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거쳐가지고 뭐 결의문까지 발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가.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어떤 실천이 중요하냐. 인사로 보여줘야죠. 그 인사의 시작은 전환길 같은 사람부터 제명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전환길은 당직이 없지만 네. 지금 윤리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당직은 없지만 당원이고 당원으로서 했던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장동혁 지도부가 징계했던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뭐 지도부를 적격하거나 당에 해를 끼쳐서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 전환길 씨가 당 지지율 떨어뜨린 주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징계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안 하는 거고 또 이제 뭐 말 들어보니까 이제 만약에 지방선거 때 부산에서 뭐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가 만약에 보궐선거 지역구로 나온다고 하면 그 자리에 뭐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그렇죠. 공천할 수도 있다. 뭐 윤어게인 세력이 1선, 2선 뭐 제명당하는 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돋보이는 자료를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거죠. 이게 중요한 지점들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식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보통 의원총회가 끝나면 당론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 당론이라 하면 그 당의 말하자면 기조입니다. 그 당론과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말 그대로 해당 행위가 되고요. 해당 행위를 했을 때는 요즘 그 국민의힘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윤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징계로는 뭐 여러 가지 이 절차가 있습니다만 제명까지 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어제 내놓은 입장문은 말하자면 결의문이에요. 그래서 당론이 아니거든요. 107명이면 전원이죠.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권성동 의원을 처음에 넣냐 마느냐 가지고 기자들이 헷갈렸습니다. 이게 지금 권성동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그랬는데 네. 지도부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권성동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당대표 들어가지 했는데 당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의원총회를 한 다음에 어떠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의견이 오가고 이견이 있어도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른 의견들이 있어도 당론을 결정한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거는 모두가 합의를 했는데 당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아까 강 대변님이 말씀하셨지만
상황이 좀 묘해집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윤회계인을 주장한다고 했을 때 이게 해당행위냐? 공식적으로 봤을 때 해당행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위원장이 그 사람들을 평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 결의문은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개그 프로 중에 각기도라는 그렇죠. 절연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그렇게 간 상황이어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 댓글로 지금 보면 속보가 이런 속보가 있다는 소개도 있습니다. 전한길, 장동혁 절윤하면 지지 못해. 국민 결의문에 반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요즘 그 국민의힘 분위기를 알려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기자들이 찾아보는 그 고성국 TV. 지금 보면 장동혁을 닥치고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을 지지한다는 게 장동혁이 뭐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 선언에 대한 걸 지지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장동혁의 태도를 굳이 기자들이 해석을 좀 해야 하는데 장동혁이 어제 이 결의문을 원래는 낭독하도록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7명이 했고 사실상 모든 당론이 모인 거니까 당대표가 나서서 해달라. 근데 당대표가 이걸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서 이 결의문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의문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삼자적 시각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삼자적 시각에서 평가를 한 거예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극우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장동혁은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거구나라는 프레이밍이 가능해졌고 실제로 지금 극우 유튜브 알고리즘은 표정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표정을 봐도 이게 지금 저 표정이 보통은 사진 기자들이 잡을 때 순간 표정을 잡거든요. 근데 저게 순간 표정이 아니고 아마 의총 내내 저러고 있었습니다. 정지된 화면 같은데. 예, 정지된 화면처럼 굳이 물론 이제 하필 또 그 옆에 배현진 의원이 딱 잡히네요. 하필이 아니라 의도적이지 않았을까. 배현진 의원도 의도적으로 내내 적표적으로 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굳이 절윤을 결의했다. 절윤 결의문으로 절윤 결의문으로 정의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방금 조금 얘기하신 것 중에 고성국 씨와 전한길 씨가 이 어저께 그 결의문에 대한 입장이 미묘하게 좀 다르네요. 미묘하게 차이는 있습니다. 네, 미묘하게 차이는 있는데 다만 어떤 차이냐면 고성국은 일종의 자신감이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당을 사실상 이끌어 나간다는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실제로 고성국 TV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도부 포함해서 의원들이거든요. 근데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당의 여론을 주도하지만 나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고 이미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씨가 공천 관련돼서 실언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하기로 이미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한길 씨는 여전히 불만이 있고 그래서 본인이 무슨 창당을 한다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한길은 이 윤어게인을 대변하면서 윤어게인의 요구를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그 압박하는 모양새고 고성국은 어떻게든 이 진짜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이 장동혁 체제를 유지하면서 잘 지탱해 나가야지 약간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그런가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그 전한길 씨하고 고성국 씨는 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현역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고성국 씨의 의견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고성국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걸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다만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로.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뭐 수사로 좀 드러나야 될 부분인데 저는 사실 고성국 씨가 왜 갑자기 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을까? 굳이 입당하지 않아도 이 정치 선거 컨설팅으로 돈 벌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과거에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 가지고 그 혐의자가 어떤 고성국 씨와의 접촉이 있었다는 이런 보도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한 방패막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요즘 들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한계 씨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인 팩트도 확인이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보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이 대통령이라는 우리가 뭐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윤어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대리인인 것뿐이지 당내에서 위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기 씨는 쉽게 삐지기도 하지만 쉽게 설득도 됩니다. 약간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예. 들기도 해요. 예. 그래서 바로 가서 좀 달래주고 야 원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너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이렇게 해버리면 또 가서 아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자기네 방송 가가지고 그게 아니랍니다 뭐 조금만 이러면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성국 씨하고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게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목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당대표를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되는데 이 당대표도 사실 문제는 어차피 지방선거는 질 거니까 나는 이 당권을 위해서 이 팬덤이라도 가져가야겠다. 이게 전 팬덤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에 변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어제 결의문에 이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보이콧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제 평론가들이 국민의힘의 현역들을 비판을 하는 이유가 아니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뭐 김태흠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마 보이콧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어제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어게인 하지 않겠다라는 그 선언을 하자 전환길 씨가 난리가 났어요. 더불어중국당과 한통석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이 이중대냐, 나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가짜 보수다, 뭐 난리를 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왜 지금 저런 결의문을 채택을 했다고 보시고 전한기 씨의 이런 반응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한국, 한국, 청산 없는 네. 결의문은 무효입니다. 대표 장동혁, 한동훈? 아니죠. 전한길, 고성국 이분들이 건재하면서 사실 결의문은 예. 그냥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낭독하지도 않고 예. 여기를 실천하겠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은발에 오줌 넣은 거고 예. 국민을 속이는 하나의 사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 어제 결의문 채택하고 의총 끝난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쭉 따라가서 이 결의문에 동의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끝까지 별다른 대답 없이 그냥 갔다는 건데요. 동의한다 여부를 밝히질 않았습니다. 대표가. 밝히지 않죠. 네. 장동혁 네.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란 네. 계엄에 대해서 진솔한 반성과 네. 사과 예. 그리고 인적 청산이 없는 한 이것을 국민이 받아들이겠어요? 어제 이 전국에 네. 가장 스타가 되신 분은 저는 오세훈 네.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분은 지금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자니 네. 명태균 아저씨 등이 시끄럽게 할 거고 또 설사 출마를 해도 네. 지금은 승산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딱 잡아서 한마디 한 것이 결국 예. 국민의 힘을 흔들어 놓았는데 네. 사실 장동혁 포스트 다음을 노린 사람이 한동훈인데 네. 한동훈은 대구로 네. 부산으로 다니면서 앵벌이 하잖아요. 예. 제 지역구 찾으려고. 예. 지역구 찾아 앵벌이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탁 던짐으로써 차기는 오세훈이다. 저는 오세훈 정치에 예. 어제 가장 훌륭한 결단을 내리고 그 메시지가 굉장히 울렸다. 네.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내놓은 게 네. 수박 거달게 아니에요. 네. 이건 가지고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죠. 어제 결의안이 그 오세훈 맞춤형이었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왜냐하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또 유만하면 되었다라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세훈 시장의 으름장에 굴복하는 척 했지만은 진정성이 없고 그 내용이 없잖아요. 네. 장한국은 그대로 건재하고 예. 장동혁 대표는 침묵, 전환기는 와글와글, 예. 뭐 고성국 씨도 마찬가지겠죠. 예. 오늘 지금 생방송 하고 있습니다. 와글와글.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느끼겠냐 이거죠. 진정성을 느끼려면 국민의힘이 이 국면에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장한국 천산. 그 또? 장한국 등 예.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죠. 예. 그 사람들 가지고 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노리던 장동혁 현 대표의 자리를 네. 오세훈에게 내줬다. 오세훈 시장이 무혈 입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그냥 어차피 승산이 없는 선거 오세훈 시장 출마 안 해버리고 전당대회로 직행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보면 안 해버릴 수도 있을까요? 오늘 조선일보도 그렇게 예. 썼잖아요. 현역 의원이 예. 한 사람 출마를 했어요. TK에서. 그러니까. 서울시 보십시오. 예. 나경원, 네. 출마 안 해요. 안철수 예. 다 얘기하다가 신동욱. 자기 의원 배치 지키려고 다 안 해버리잖아요. 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제가 수차 얘기를 했지만은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마치 이승만의 자유당, 네. 박정희의 공화당, 민정당, 네. 전두환. 전두환의 민정당.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게 그게 뭐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명령 내린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보낸 거예요. 네. 역사가 보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국민의힘은 어차피 사라질 건데 네. 아무도 출마하지 않는다. 네. 의원들이 자기 배치 지키는데 노력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승산이 있다고 하면은 의원들이 그대로 있겠어요? 예. 다 나가죠. 네, 그래서 이미 저기는 지금 호스피스에 들어가 있어요. 예. 자연사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그 오세훈 시장이 출마를 하든 출마를 안 하든 간에 국민의힘 접수해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그 국민의힘을 기적적으로 구해내겠습니까? 아니면 구해내기는 어렵지만 예. 우리 국민들도 예. 저 자신도 그래요. 물론 저렇게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해주니까 민주당과 우리 진보 세력이 좋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네.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전한 보수 세력도 함께 네. 양날개로 날아가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장의 예. 지방선거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보수 세력들이 움직여주는 것이 네.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도 건전한 야당이 있는 게 네. 필요하고 예. 이재명 대통령도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까지 보면은 그래도 오세훈이 승부수를 잘 던졌다. 오세훈 정치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고로 잘한 것이 이번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근데 지금 아직 후보 등록 안 하고 있고 처음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후보 등록은 제가 볼 때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세훈이 바라는 장동혁한테 바라는 전륜, 네. 윤호개인 세력과의 손절은 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대로 네.
철저한 네. 반성과 사과 그리고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하는 것을 생각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용납하지는 않아요. 끝까지 그러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안 하리라고 오세훈 봅니다. 시장 해봐야 예. 어차피 민주당 좋은 꼴 시키니 예, 그렇죠. 예. 둘러리스기도 싫다. 그렇고 예. 또 어렵게 예.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야,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에게 그대로 헌납하는 꼴이 될 텐데. 헌납하는 꼴이 아니라 예.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전국에 네. 지금 통합에서 예. 한다고 하니까 16개 지금 현재는 그렇죠. 과거 17개 중에서 네. 저는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경상북도 네. 하나 정도는 건질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대구를 포함해서 네. 모든 지역은 민주당이 석권할 것이다. 예. 이렇게 민주당 봅니다. 석권이다. 예. 예. 서울시장 선거도 해보나 마나 이번 선거는 당연하죠. 민주당이다. 이미 여론조사에 네. 오세훈 현 시장한테 예. 정원호, 박주민, 네. 전현희 예. 이 세 분은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여론조사에 네. 그리고 나경원 후보를 상대로 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6분, 7분 네. 후보들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예. 잽싸게 불출마 선언 안에서 예. 배지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찌 보자면 이제 국민의힘은 이렇게 해서 역사 속으로 멸멸해 가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전에 부산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말에 부산에 이제 구포시장에 가서 시민들하고 만나는 퍼포먼스를 했고 그 앞전에는 서문시장도 가고 했는데 종국의 한동훈 대표의 선택은 어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출마한다고 보십니까? 못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밥이 되나 죽이 되나 출마하겠다. 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만들려고 출마해요? 밥이 되려고 해야지. 네. 대구 경북은 아마 현역 의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산은 예.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예. 출마를 하게 되니까 네. 부산 북갑을 노릴 노리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렇지만은 거기에 또 한동훈을 제명했는데 네. 국민의힘 장동혁 당에서 무공천한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3파전이 될 거고 네. 또 3파전이 설사 안 되더라도 예. 이번에 거기 북갑도 예.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만은 저는 사실로 봐요. 북갑도 부산 북갑도 민주당의 승리를 사실로 본다. 네. 이를테면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북갑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연대 과정에서 예. 어떻게 합의가 되느냐. 후보 조정을 네, 어떻게 하느냐. 후보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네. 지금 현재로는 예. 어떻게 결정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조국 대표도 자기 연고가 네. 부산에 있기 때문에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네. 수도권과 부산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네. 6.3 지방선거에 국회로 들어오는 것이 예.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군산을 군산 가겠다는 얘기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군산 가겠다. 예. 근데 본인이 군산 가겠다고 한 적은 없고 없죠. 당내에서 예. 이렇게 당내에서 그러한 것이 거론되는데 예. 아니 그래도 무슨 예. 연고가 있어야지. 예. 아무 연고가 없는 호남에 오는 것은 옳지 않다. 하려면 예를 들면 상징적인 광주나 상징적인 예. 전주 같으면 별 문제지만은 예. 군산은 조금 비껴가잖아요. 군산은 좀 예. 비껴가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광주나 전주면 모르겠지만 그밖에 다른 도시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면은 연고가 있는 부산 또는 수도권이 합당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것도 예. 민주당과 연대를 통해서 네. 결정할 문제이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 개인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에게 매우 유리할 때. 이럴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키포인트 그렇죠. 어떤 게 그러니까 있습니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수를 안 해야 돼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네. 된다. 겸손하게 예. 국민한테 나가야지. 그래서 늘 제가 사용하는 말입니다만은 선거하고 네. 골프는 고개 쳐들면 진다. 겸손해야죠.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X에 올리는 글들도 네. 결국 제가 해석하기로는 우리가 네. 집권했다고 해서 원내 절대 다수당을 차지했다고 해서 네. 고개 쳐들고 건방 떨지 말자. 겸손하게 국민한테 나가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